네, 오늘까지는 이제 중간고사 전에 했던 거 복습 좀 하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정적분부터 원래 나가던 진도대로 진도를 나갈게요. 분미 개념 원리 있었나? 응. 개념 원리 없고 RPM도 없죠. 교재가 알았습니다. 자, 여기 프린트 처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어서와 뒤에 프린트 있다 야나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 그래프 그리고 이런 것들 복습했단 말이야. 미분한 걸 가지고 증감표 그리고 이런 거. 자, 그거랑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필수예제 28번을 보면 요렇게 생긴 방정식이 요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그랬는데, 자,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될 개념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한다는 건 내가 이거를 y는 하고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봤을 때 함수 입장에서는 뭐랑 같은 거예요? 실근 그러면 함수 입장에서는 x 절편.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 같은 개념으로 이어져 있어야 돼. 우리 이런 거 만약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4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봐. 요 함수랑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이랑 비교해봐요. 그럼 이 방정식의 해가 x는 풀마 2인데 그 풀마 2가 요 함수 입장에서는 뭐가 돼? x 절편이잖아. x 절편이 풀마 2잖아. 그치?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x 절편의 개념이 있고요. 또는 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k를 요렇게 넘겨가지고 풀었던 거 기억나니? k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자, 좌변에 있는 애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자, 좌변에 있는 애를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보고 k를 넘겨가지고 k를 단독으로 또 이런 하나의 상수 함수로 보고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쪼개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죠. 그렇게 문제를 풀 경우에는 이때는 요 함수와 요 함수의 교점의 x좌표, 그죠? 교점, 요 두 함수의 교점이 원래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그래서 이거는 x절편 또는 교점의 의미를 갖는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요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는 요 놈의 그래프가 일단 그려져야 되죠. 그쵸?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fx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분하면 서현아,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6으로 묶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어디로 볼록해 서연아? 아래로 블록하고 x축이랑 어디랑 어디서 만나? 그치? 부호를 뭐라고 쓸까요? 요렇게, 그치? 그러면 3차 함수, 요거 지금 f'이니까 원래 fx라는 요 함수는 f'이 플러스니까 처음에는 뭐 하다가 f'이 플러스면은 fx는 이렇게 올라가죠. 증가하다가 그러다 여기서는 뭐하고? 감소하다가 여기서 뭐하고?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고, 자, 요 그래프에서 요 점과 요 점을 우리는 한영아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 그지? 요런 데를 극대, 여기를 극소 합쳐서 극점, 극값 이렇게 불러요. 그쵸? 그러면 지금 극대 극소 값을 찾아봅시다. 여기가 지금 왼쪽에 있는 지점이니까 마이너스 1, 죠? 마이너스 1, 여기는 오른쪽이니까 2,예요. 그럼 마이너스 1, 얼마일까 수호야? 우리가 지금 얘 그리는 중이잖아. 그치? 얘 그리는 중이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어서 와. 7인가? 그러네요. 7. 그럼 마이너스 1,7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2,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아니 2 집어넣으면은 16 마이너스 43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0 그치? 자 그럼 생각해봐. 이게 요 fx를 그린 거고요.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누구를 같이 그려줄 거냐면 요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하나 같이 그려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려져 있는 fx랑 y는 k랑 몇 번 만나냐를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파악할 거란 말이야. 근데 y는 k는 상수함수니까 이거는 가로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k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k 값이 달라지면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요 파란 그래프하고 몇 번 만나 이게 포인트. 그러면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얘가 요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fx의 그래프와 요 상수함수가 요렇게 세 포인트에서 만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 방정식이. 그죠? 교점의 개수가 방정식의 실근과 같은 개념이라 했으니까 교점이 3개가 나오게 해주면 실근이 3개가 되는 거야. 그럼 얘 하나 초록색이 여기 사이에 걸치려면은 이 초록색은 얼마와 얼마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렇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니까 y좌표를 기준으로 생각해야죠. 그래서 7이라는 값과 마이너스 20의 사이에 저 상수함수가 놓이면 3번 만나게 되죠. 그래서 1번 답은 k가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요. 요게 1번 답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시윤아 2번을 만나려면 이 상수함수가 2번을 만나려면 정확하게 여기 딱 걸치거나 그죠? 아니면 정확하게 여기 딱 걸치거나 요럴 때 2번 만나게 되죠. 그럼 2번 답은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딱 7이거나 아니면 딱 마이너스 20이거나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실근이다. 한 개의 실근이면 요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한 번 만나거나 아니면 아래로 쭉 내려와서 이렇게 돼서 한 번 만나거나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서연아 이거는 답을 뭐라고 써야 돼? 7보다 크거나 또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20보다 작다. 그치?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K를 분리시켜가지고 상수함수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게 제일 편해요. 그죠? 그래야지 K를 넘겨줘야지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딱 확정이 되잖아. K를 여기다 갖다 놓고 같이 생각하면 오히려 헷갈리고 K를 분리시켜 놓고 푸는 게 좋다. 자, 지금 풀어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밑에 있는 그 126번 한번 해봅시다. 126번. 똑같은 문제인데 그 3차 함수가 아니라 4차 함수라는 것만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K를 넘겨놓고요. 그 남아있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126번 답 한번 찾아주세요. 네, 답은 10보다 크고 15보다 작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4차로만 바뀌었을 뿐 위에랑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죠. K 넘겨주고 좌변에 남아있는 애를 내가 fx라고 이름을 붙여준 다음에 저 fx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y는 k라는 상수함수 이걸 비교하고 싶은 거잖아. 얘하고 y는 k 이렇게 둘의 교점을 비교하고 싶은 거니까 미분을 일단 한번 해주면은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가 되겠고요. 그럼 12x로 묶어버리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3차 함수고 x축과 3번 만나죠. 그러면 x축과 3번 만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2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서 출발해야 되잖아. 오른쪽 위에서 출발해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지금 요 면적이 뭘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 프라임의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부호를 정하잖아. 그러면 요 면적은 플러스의 면적이거든. 플러스의 면적이란 fx 그래프를 그릴 때 fx 값이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서 fx가 올라갈 거잖아. 증가할 거잖아. 그 증가되는 양을 나타내는 게 요 넓이입니다. 이 넓이를 왜 얘기하냐면 얘는 지금 넓이가 좁고 얘는 넓이가 넓죠.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0, 1만큼 차이 나고 여기 2만큼 차이 나니까 당연히 여기 넓이가 더 넓을 거야. 그럼 여기 넓이가 더 넓다라는 것은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그릴 때 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여기가 훨씬 많이 감소하는 거 이렇게. 요런 그래프의 형태라는 거 우리가 요것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다는 걸 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를 찾을 건데 어차피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y는 k가 여기로 지나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지금 답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랑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마이너스 1, 지점과 0, 지점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0,15인 거고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보면 10 나와서 이렇게 됐지, 그치? 그러면 요 y는 k가 자 10과 15 사이로 지나가줘야 되겠네. 그래서 k는 10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k를 넘겨가지고 상수함수로 비교하는 거는 앞으로 공부하면서 아주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 k가 보이면 아 넘겨서 푸는 건가? 이렇게 의심해 보면 됩니다. 자, 넘겨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요것도 비슷한데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냥 세 실근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2개의 양의 실근과 1개의 음의 실근 이렇게 양, 음의 부호까지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 돼. 방식은 똑같아. 자, 여기서도요 k가 지금 플러스 k인데 마침 여기 앞에는 또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잖아. 이때는 누굴 넘기는 게 좋겠어? k를 이쪽에다 두고 요 앞에 있는 얘네들을 싹 다 넘겨버리면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럼 얘한테 또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 얘를 fx라고 부를게.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fx를 뭐 할까? 미분할까? f 프라임 x가 뭐예요? 그래서 집중해 달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넘겨놨잖아 얘네들을. 넘겨놓은 상태로 미분하는 거야.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요거 3으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 x축이랑 두 번 만나고요.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극대를 가지고 여기서 극소를 가질 거잖아. 이번에 우리가 그래프를 조금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니까 극대점의 좌표를 미리 찾아놓고 시작할게요. 마이너스 1, 얼마고 2, 얼마인지 찾아놓읍시다. 자, 마이너스 1, 요거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민정 얼마 나올까? 서연이가 2 는 거 계산해주세요. 여기다 2 는 거. 자, 요거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2분의 7이었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10 나와요. 그럼 요거를 이제 요렇게 아까는 x축 y축 안 그리고 했지만 이번에는 양수 음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x축 y축을 그려놓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럼 마이너스 1, 2분의 7 그러면 마이너스 1, 2분의 7 여기에 있어요. 마이너스 1, 2분의 7.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 마이너스 10이니까 1, 2, 마이너스 10 뭐 이쯤에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 fx 그래프에 y절편도 고려해서 그려줘야 돼. 지금 우리가 지금 요거 그리는 거잖아. 그치? k를 넘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놈의 y절편은 얼마예요? 요 fx 자체는 상수항이 없잖아. 그치? 상수항이 없다는 얘기는 y절편이 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는 0,0을 지나가는 형태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조금 정확하게 그릴 수 있지?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근데 0,0 지나가야 돼.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0,0 지나가고 여기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요런 그래프인 거죠. 이렇게. 그죠? 요런 3차 함수다.
자, 그래서 0,0을 지나간다는 걸 정확히 표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y는 k를 그려보면 되는데, 자, 우리는 단순히 3개의 실근을 원하는 게 아니라 2개의 양의 실근과 1개의 음의 실근을 원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y는 k를 여기다 그어봐. 얘하나, 요렇게 그어도 실근이 몇 개 나와? 3개 나오지. 근데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나오는 실근은 무슨 수야?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교점의 x좌표를 보는 거예요. x좌표. 그럼 지금 여기 지금 요 2포인트의 x좌표는 무슨 숫자들이에요? 그럼 얘는요? 뭐가 달라? 여기 둘과 얘는 뭐가 달라? 그러니까 x좌표인데 요 두 점의 x좌표는 0보다 어떠냐고요? 그러시고 x좌표 말하는 거다 이하나? 작아요. 음수들이에요. 여기는 뭐고? 양수고. 그러니까 지금같이 y는 k가 지나가면 이거는 실근이 3개가 나오긴 하는데 3개 중에서 음수가 2개, 양수가 하나인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는 양수가 2개, 음수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자, k가 여기 있지 말고 내려가줘야지. 요거보다 아래로 내려가줘야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음의 실근 하나 가지고 여기랑 여기에서 양의 실근을 2개 가지는 요런 느낌으로 가져야죠. 네, 그러니까 y는 k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서 그리고 여기 극소 포인트 마이너스 10보다는 위에 있다. 이렇게 잡아줘야 이렇게 3개의 그 양의 실근 2개, 음의 실근 1개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연이 이해되니? 그럼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한 개의 양의 실근과 2개의 허근을 갖는다. 똑같은 그래프에서 한 개의 양의 실근과 2개의 허근을 갖는다. 자, 여러분 허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에서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그쵸? 좌표평면상에 찍을 수가 없잖아, 허근은. 그러니까 허근이라는 거는 그냥 근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한 개의 양의 실근만 가져.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이게?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그죠? 쭉 올라가가지고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한 개의 양의 실근만 갖게 되는 거고요. 뭐 반대로 한 개의 음의 실근만 가져요. 그러면 이거보다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 거고요. 그쵸? 요게 이해가 되면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떤 실근을 갖고 뭐 허근이 몇 개고 이런 거 그게 판단이 되면 됩니다. 바로 밑에 있는 문제가 그런 거죠. 자,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도 K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넘겨볼게. 뭐 음수가 나오지만 Y는 K 분리시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넘겨가지고 걔네를 fx라고 부를게요. 자, 넘어갔으니까 부호가 반대겠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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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길 겁니다. 요 놈을 fx라고 놨을 때 요 놈의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볼게. 자, 요거 시윤이 미분 한번 해주세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그쵸?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할 거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어버릴까? 아니, 마이너스로만 먼저 묶을까요?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면 1, 3에 2, 2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x 마이너스 2하고 3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죠? 여러분 요런 거 할 때 요 마이너스 그냥 뭐 갑자기 부호를 거꾸로 바꿔버리거나 내 맘대로 나눠버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묶어주면서 해줘야 돼. 이거 마이너스를 날려버리거나 상수를 날려버리면 그래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그릴 때는 묶어주는 거지 지우는 게 아니야. 자, 그럼 저 F'의 그래프부터 그려보면 F'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고 X축이랑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만났고 2에서 만났고 이런 상태죠. 그죠? 그리고 마, 풀, 마 이렇게 될 거고. 자, 이번에도 그러면 극소 극대 포인트를 정확하게 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컴마 그리고 그냥 2 컴마 이거 두 개 계산해보자. 형진아, 마이너스 3분의 2를 여기 fx에 집어넣으면 얼마야?
70 맞아? 해볼까? 마이너스 3분의 2를 집어넣어. F 마이너스 3분의 2를 집어넣으면은 자 여기 마이너스 또 있으니까 플러스 27분의 8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하면 9분의 4에다가 2 곱했으니까 9분의 8. 그 다음에 4x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되겠네. 그지? 맞아? 그럼 전부 다 27분의로 통분시켜버리면 27분의 8 플러스 3, 8,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8, 72 이렇게 되겠죠. 뭘 봐요? 마이너스 27분의 40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8인가요? 그죠? 2 집어넣으면 8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그리고 역시 요거 y 절편 확인하면 서연아 이거 y 절편 얼마? y 절편 y 절편은 x에 0 넣으면 찾을 수 있거든요. y 절편 얼마일까? 0이에요. 0. 그죠? 끝에 상수항이 없잖아. 상수항 없으면 y 절편 0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그릴 때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7분의 40 숫자는 지저분하지만 1보다 조금 큰 거거든요. 절대값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에 여기쯤에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8이니까 2,8 저기 위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니까 자 감소하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찍고 올라가는데 0,0 지나서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 요런 그래프가 지금 fx의 그래프다. 그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0,0 지나가고요. 자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얘고요. 요 점의 좌표가 지금 2,8인 상황. 자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y는 k를 하나 그었는데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한번 허근은 그래프에서 안 보이니까 그냥 한 개의 양의 실근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 예안이가 해봐.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디 있어야 돼? k가 맞아요. 이게 쭉 내려가서 이거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줘야 돼. 그치? 그럼 아래로는 아무리 내려가도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그냥 k는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 작다 해버리면 끝이죠. 할 수 있겠죠? 네, 요런 게 이제 방정식에다가 활용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151페이지로 돼 있죠? 151페이지는 이제 속도, 가속도, 위치 뭐 이런 건데 자, 여기로 넘어오면서는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그래프 그리고 할 때는 다 그 주인공 되는 문자가 항상 x였잖아요. fx를 우리는 주로 그렸잖아. 근데 이제 요 단원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주인공 문자가 누구로 쓰이죠? t로 쓰입니다. t. 여기서 t는 수어야. 뭘 나타낼까? t요? 시간. 맞아요. 시간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변수인 거예요. 그리고 자, 핵심은 이거야. 우리는 위치를 나타내는 식과 속도를 나타내는 식과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 이렇게 세 개의 식을 사용을 할 건데 보통 위치를 나타내는 식은요. xt-라고 합니다. xt. 뭐 t초 후에 그 물체의 위치. 그 다음에 속도를 나타내는 식은 vt로 주로 표현을 하죠. t초 후에 그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는 at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네 셋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니?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뭘 하면? 미분을 하면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된다 그랬어. 그죠? 근데 누구에 대해 미분하는 거죠? t에 대해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d, dt 이렇게 쓰면 이게 t에 대해 미분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또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돼? 가속도가 된다. 요게 요
단원의 핵심이었어요. 그쵸? 주인공 문자가 시간을 나타내는 t로 바뀌었고 그때 위치, 속도, 가속도가 서로 이렇게 미분 관계가 생겨라는 게 이 단원의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이 필수 예제 33번은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요걸로 준 거야. 그러니까 xt라고 할 수 있죠.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지금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이야. 그럼 당연히 vt는 이걸 그대로 뭐 하면 돼? t에 대해 그냥 한번 미분해주면 그게 vt야. 그죠? 속도식이 돼. 그럼 3t 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미분하면 이제 무슨 식이 나와? at 가속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6t 마이너스 6 요게 가속도식이다. 이 세 개를 딱 써놓고 이거 가지고 푸는 문제 유형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t가 3에서 점 p의 속도와 가속도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이미 우리는 속도식, 가속도식을 다 써놨잖아. 그럼 그냥 여기다가 서연아, 요 자리, 요 식에 t에다가 얼마 넣고 3 넣고 여기다가도 3 넣으면 그게 답이겠죠. 그죠? 자, vt에다 3 넣으면 어떻게 돼? 얼마 나와요? 얼마요, 서연아? 9, 그치? at에다 3 넣으면 12 이렇게 나오지, 그치? 맞죠? 자, 그리고 이 단원에서 자주 물어보는 게 이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게 서준아 무슨 뜻이었지? 어떤 물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뒤로 또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근데 운동 방향을 바꿀 때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 이렇게 돌면 그 도는 순간에는 속도가 뭐가 돼? 순간적으로 0이 돼요. 그쵸?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러면 가장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되는 게 요 순간은 속도가 0이고요. 속도가 0이고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갈 수도 있잖아. 이러면 운동 방향을 바꾼 게 아니죠. 운동 방향을 바꿨다는 거는 뭐 플러스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속도가 0이 되면서 그 전후에 속도의 부호가 변동이 되면 이게 바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됩니다. 속도가 0이면서 그 전후에 속도의 부호가 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속도 그래프가 요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속도식이.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그래프로 그려볼까? vt식이 지금 3t로 묶으면 t-2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데 0에서 한번 만나고 2에서 한번 만나는 거잖아. 근데 계속 말하지만 t는 시간이거든요. t가 시간인데 t가 0보다 작은 순간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0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 그래프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그래프 중에 속도가 0이면서 그 전후에서 부호가 바뀌는 순간은 한 번밖에 없죠. 어디야, 영준아? t가 몇일 때? 요 순간이죠. 그죠? 요걸 전후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잖아. 그쵸?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그때는 바로 t가 2일 때입니다. t가 2일 때.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또 그게 답이 아니고 그 바꿀 때가 t가 2인 건 맞는데 그때의 위치를 물어봤어요. 위치. 시윤아, 위치를 나타내는 식은 맨 처음에 주어져 있던 요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이제 요 식에다가 뭘 넣으면 답이 되는 거야? 2를 넣으면. 그치?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2일 때니까. 그래서 x2 이거 계산해주면 되니까 8-12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4가 이번 문제 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예. 저 오른쪽 위에 식이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요? 네. 위치라는 게 뭐야?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그 물체의 위치를 그냥 따따따따따 그대로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찍어 놓은 것에서 그 물체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의 그 물체의 순간적인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지. 거리라는 게 위치의 개념이거든. 그럼 시간분의 위치니까 기울기인 거야. 그지?
위치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속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순간적인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계수잖아. 그치?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152쪽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방금 앞에는 이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움직임이었다면 이 필수예제 34번은 이것만 바뀐 거야. 방향만 이렇게 바뀐 거 위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물체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는 위치라는 말을 썼지만 여기서는 높이라는 말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높이로 바꿨다. 요것만 달라진 점이고요. 문제에서 또 높이를 x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는 높이식을 xt라고 생각하면 되고 당연히 그러면 걔를 미분하는 것을 속도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걔를 미분한 것을 가속도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앞장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위치 대신 높이로 바뀐 거 그것만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높이를 나타내는 식이 25 플러스 20t 플러스 마이너스 5t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VT가 미분하니까 20 마이너스 10t가 되겠고 그 다음에 AT는 또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0 되겠죠. 요거 3개 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1번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 민정아,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맞아요. 요 두 식에다가 33 넣으면 되죠. 그럼 V3은 얼마야? V3 그치. A3은요 3을 넣고 싶은데 넣을 수가 없죠. 항상 가속도는 그냥 얼마? 마이너스 10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3도 마이너스 10. 여러분 과학 시간에 그거 배웠니? 중력 가속도 하면 딱 떠오르는 값이 얼마야? 9.8이죠. 9.8.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0이라는 값도 어느 정도 그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마이너스 물체를 던졌을 때 아래로 당기는 그 가속도가 9.8이잖아. 그거를 이제 반올림해서 10으로 쓴 겁니다. 아래로 당기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쓰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표현을 조금 바꿨지만 생각해봐. 너 어떤 물체를 위로 던졌어. 얘가 뿅 올라가가지고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니? 응? 그쵸? 그럼 앞장에서 말했던 무슨 상황이야? 아까 앞장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도는 거잖아.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이라는 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쵸? 그럼 앞장에서 찾았던 것처럼 속도가 얼마가 되는 순간을 찾으면 돼? 0이 되는 순간. 얘가 0이 되는 순간. 얘가 0이 되는 순간이면 당연히 얼마예요? 2가 되겠죠. t가 2.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러면 2초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부호의 변동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지만 이거 당연히 1차 함수니까 이렇게 가는 1차 함수잖아요. 그럼 2에서 지금 만나니까 2를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2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돌의 최고 높이는 그럼 얼마냐? 서연아, 이건 어떻게 찾아야 돼? 돌의 최고 높이? 방금 2번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을 구했죠? 몇 초? 2초. 그러면 최고 높이를 구해라 그러면 2초일 때의 높이를 구하면 그게 최고 높이 아닌가? 그럼 2초일 때의 높이는 어떻게 구해? 그치. 여기다가 t의 2를 쫙 넣으면 되지. 그치? 맞죠? 2초일 때 가장 높았으니까 2초일 때의 높이, 그래서 x2를 구하면 됩니다. x2가 얼마까 소호야? 45. 그쵸? 45. 이렇게. 그리고 4번 문제는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한영아 지면에 떨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구할까? 위치가 0. 그렇죠. 높이가 0이 된 거니까
위치가 xt식이 0이 되는 순간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지면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위치가 0이다. 그럼 xt가 0이다 라고 놓고 풀면 t 값이 뭐 나올까? 요게 0인 거니까 요거는 0이에요. 그러면 다 넘겨서 5로 나눠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니까 1, 5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t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5 나올 텐데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음수인 거 의미 없어. 그럼 몇 초 걸렸다? 5초 걸렸다라고 보면 되겠죠? 5초 걸렸다. 근데 그 5초일 때의 속도를 또 물어봤네. 그치? 5초에서의 속도. 그럼 동미야, 이 5라는 숫자를 그냥 어디다 넣으면 돼? 그렇죠? 속도식에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그래서 V5를 계산하시면은 20-5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정확하게 답을 쓰려면 요 마이너스 30에는 어떤 단위가 붙을까요? 요건 속도잖아, 그치? 속도의 단위 요거죠, 그죠? 미터 퍼 세크 마이너스 30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붙이면 되겠고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높이를 나타낸 거잖아. 3번은 단위를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미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미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초라고 붙여놨고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고 이거는 가속도인데 가속도의 단위는 뭘까요? 그쵸? 가속도의 단위는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입니다. 시간으로 다시 한번 나누면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단위를 붙여주면 된다. 요건 당연히 미터 퍼 세크고 그냥. 자, 요런 게 이제 속도, 가속도였고 물론 요 단원에 부피나 넓이의 변화율 요런 것들도 같이 딸려 있었어요. 근데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단원에서는 요렇게 2페이지만 넣고요. 그 다음에 필수 예제 35로 가가지고 속도 가속도의 그래프 요거만 하고 그리고 뒤에 이제 적분 몇 개 좀 계산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자, 여기 필수 예제 35번은 속도 가속도의 그래프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를 보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 좀 헷갈려. 일단 그래프가 VT 그래프예요. 이거 VT 속도 그래프예요. 그럼 이 속도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물체는 처음에 플러스 방향으로 출발했을까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출발했을까요? 플러스 방향으로 출발했어요. 그죠? 플러스 방향으로 출발을 했고 몇 초까지 플러스 방향으로만 움직였어요? 3초까지. 그치? 이게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꺾어지는 지점이죠.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은 운동 방향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 다만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다가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는 것일 뿐 계속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3초 동안. 그러다가 3초가 됐을 때 그때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다가 다시 몇 초가 됐을 때? 5초가 됐을 때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는 거죠. 플러스 방향으로. 그쵸? 얘는 운동 방향을 2번 바꾼 운동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죠? 자, 그러면 기억. t가 3일 때 전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어때? 맞아요.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t가 2일 때 전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운동 방향은 요 3초 동안 계속 똑같잖아. 계속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2초인 순간도 속도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계속 양의 방향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가 5일 때 전 p의 가속도가 0이다. 가속도가 0이 아니라 뭐가 0이에요? 속도가 0인 거고요. 가속도는 이 그래프에서의 뭐라고 볼 수 있다고?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잖아. 그러니까 5가 되는 순간에 미분계수 있죠.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5초에서의 가속도인 거예요. 절대 0은 아니죠. 무조건 양수라는 거 보이죠? 양수, 그치? 그래서 가속도는 0이단 틀렸습니다. 가속도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양의 값을 가질 거예요. 이 설명이 이해가 되면 그럼 여러분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부정적분으로 넘어갔어요. 부정적분. 갔다 오세요. 자, 먼저 형진아, 부정적분이 뭐였니? 그죠?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하죠.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 자, 그래서 만약에 라지 f 프라임 x를 스몰 fx라고 하면 요거일 때 다시 요 스몰 fx를 우리가 이렇게 인테그랄이라고 부르죠. 인테그랄 fx dx 하면 이게 fx라는 녀석을 부정적분할 거야 라는 기호인 거고, 그러면 얘를 부정적분한 그 식을 우리는 다시 뭐라고 쓸 수 있다? 라지 fx를 미분한 게 스몰 fx니까 스몰 fx를 적분한 게 라지 fx가 되는 거죠. 단 부정적분일 때는 요렇게만 쓰면 약간 틀려. 뭐가 붙어줘야 돼? 요 끝에 여기다가 C 상수를 하나 붙이죠. 요런 거를 우리 적분상수라고 하는데, 민정아, 적분상수는 왜 붙일까요? 맞아요. 그쵸. 미분을 할 때 생각해보면, 미분하면 원래 있던 식의 상수항은 사라져버리잖아. 그럼 사라져버린 식을 다시 적분하면은 원래 상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분을 했을 때는 상수항이 얼마인지는 몰라. 그래서 그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분상수라는 친구를 붙이죠. 아무튼 포인트는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이 되는 거고, 이 적분 기호에서 인테그랄보다 더 중요한 건 뒤에 dx입니다. dx. 자, 여기서 요 x. 요걸 우리는 뭐라 부르죠? 적분 변수라고 불러요. 적분 변수.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요 안에 막 여러 문자가 막 섞여 있을 때 있단 말이야. 근데 문자가 아무리 섞여 있어도 이 적분의 주인공이 누군가, 그거는 얘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 뒤에 붙어 있던 저 문자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저 문자 빼고 나머지 문자는 다 무슨 취급해줘야 돼? 상수 취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 상수를 나타내주는 요 뒤에 dx 부분이 중요합니다. dx인지 dt인지 뭐 dy인지 그걸 봐야 누구에 대한 적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뭐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우리 이런 거 금방 할 수 있죠. 뭐 x의 n제곱을, 동미야, 이걸 적분한다면 이거 할 수 있니? 우리가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미분할 때 x의 n제곱을 미분한다 그러면 n을 그대로 아래로 내려서 곱하잖아요. 그럼 얘를 내려서 곱하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미분하면은 n 곱하기 x의 n-1제곱 이렇게 되잖아. 미분하면. 그지? 그럼 이걸 적분한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하는 거거든. 거꾸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숫자 있잖아. 이 숫자. 이 숫자에 1을 더해가지고 요 분모에 깔어. 요 숫자에 1 더하면 n 될 거 아니에요? n을 갖다가 요 밑에 깔어. 요 밑에 깔면은 n분의 n이 이게 없어지겠죠. 그리고 요 숫자에다 1 더해놨으니까 x의 n제곱이 되면서 원래 모양을 되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적분을 하는 공식은 뭐냐면 x의 n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자, 요 놈한테 1을 더해서 분모에 깔아. 이렇게 되고 x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갖고 해보면 x에 만약에 3제곱을 적분했어.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3에다가 1 더하니까 4가 되죠. 4를 분모에 깔아 4분의 1 x의 4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뒤에 플러스 c 붙여주고요.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 뭐 2가 붙었어. 2x 4제곱이야. 얘를 적분한다. 그럼 분모에 얼마 깔아요? 5 깔아. 그럼 5분의 2x의 5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항만 적분할 줄 알면 나머지 각각 적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긴 식도 이런 방식으로 적분해 나가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1번 한번 볼까요? 자, 서연이가 한번 해볼까? 일단 서연아, 이 적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 문자는? 맨 끝에 D
그게 주인공이야. x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x제곱 적분하면 뭐예요? 우리 중간 끝나고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 응? 벌써 각오를 이렇게 이러면 어떡해. 여기서 설명했잖아. 여기서 이렇게 x에 n제곱 있을 때 얘를 적분하면 n에다가 1 더해서 분모에 깔고 x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x의 세제곱한테 얘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 x 제곱한테 적용하면 앞에 어떤 분수가 나와? 여기 2였잖아 서연아. 2에다 1 더해 3이죠? 3분의 1 앞에 붙여. 그리고 x의 몇 제곱? 세제곱. 자, 그 다음 항은 x의 1제곱이 있던 거죠. t는 상수 취급이야. t는 상수 취급이니까 자, x의 1제곱에다가 그럼 1에다가 또 1 더해. 그럼 얼마야? 2지. 2를 어디다 깔어? 분모에 깔어.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t 그리고 x의 무엇? 제곱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t제곱은 그냥 상수항이잖아. 상수항이 나왔으면 적분할 때는 이 상수항한테 그냥 어떻게 주면 될까요? 우리 만약에 3x x제곱 플러스 2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 2x 플러스 2 이게 미분한 거죠. 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잖아.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던 상수 2가 위에서는 뭐 역할을 해? 2x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적분할 때는 상수가 보이면 그 상수에다 그냥 그 적분 변수 하나 붙이면 돼요. x 하나 붙이면 된다고. 그러면 얘는 적분하면 뭐가 돼? t제곱 x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적분상수 c 하나. 원래 적분상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적분해주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2번은 서준아 각각 적분하는 것보다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그쵸. 요 두 개의 인테그랄을 하나로 합칠 수도 있죠. 그쵸? 같은 x에 대한 적분이니까.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식들끼리 더해가지고 써놓으면 좋겠네. 더하면 뭐야, 서준아?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요것을 적분을 하는 거죠. 서준이가 해줘. 적분하면 뭐야? x세제곱 2x였잖아. 그건 그냥 x제곱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적분상수 플러스 c 요렇게. 그치? 요렇게 부정적분 하면 되겠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로도 내려가 보면 밑에 있는 문제는 내가 안에 있는 거를 정리를 조금 한 다음에 적분해 이런 말이 되는 거니까 한영아 요거는 분자를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 y 플러스 1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 근데 요거 밑에 y 플러스 1이 깔려있네? y 플러스 1 어떻게 될까? 지워지겠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y제곱 빼기 y 플러스 1 요 놈이 지금 요렇게 적분이 되는 요런 상황인 거죠. 자, 적분 변수도 y입니다. 그쵸? y. 자, 그럼 시윤이가 적분 한번 해주세요. 3분의 1 y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c 이렇게 그치? 네 잘했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것도 역시 인테그랄 합쳐주면 좋겠네. 수호야 요런 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구? 그쵸. 인테그랄 안으로 집어 넣어버려. 그냥 실수배 한 거니까 이거 안으로 들어가. 그럼 구 날라가고 여기 분자를 구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두 인테그랄을 하나로 합쳐주면 자 분모도 똑같으니까 x-3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 그쵸? 얘네 둘이 합쳐지면 x제곱 마이너스 9겠죠. 그럼 이제 보이네 그치? 인수분해 해가지고 지우란 얘기지? 분자 인수분해해서 지우면 뭐가 남을까? x 플러스 3 dx가 남겠네. 이렇게 그치? 동미야 이거 적분하면 뭘까? 2분의 1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C 맞아요. 이렇게 적분하면 된다. 이게 부정적분. 밑에 적분하는 거 연습 하나만 해볼까? 요거 해볼게요. 159의 1번. 이거는 사실 적분 연습이라기보다는 그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연습인데, 자, 옛날에 우리 본 수업 나갈 때도 이거 수업 시간에 풀었거든요. 자, 이거 한번 해보자. 159의 1번. 요거 인수분해 한 게 뭔지 잘 떠올려 보세요. 이거 했어? 하고 가. 자, 한번 해볼게요. 답 나온 사람 있나요? 한영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아무도 안 나왔어? 자, 여러분들이 공식을 아마 까먹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그러면 공식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긴 식을 만났을 때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보기차식이야. 보기차식인데 이 상태대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가운데다가 y제곱을 하나 더 해줘요. 그럼 2y제곱으로 만들고 대신 뒤에다가 y제곱을 하나 이렇게 빼줘. 여기를 2y제곱으로 만든 이유는 여기 가운데 2라는 그 개수가 생기면 이 부분이 무슨 식이 될 수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y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지 않을까? 그거 뒤에 빼기 y제곱 이렇게 붙어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거는 요 놈의 제곱 빼기 요 놈의 제곱인 거니까 합차공식의 꼴이죠. 합차공식의 꼴이라서 얘가 이렇게 괄호 2개가 돼서 초록 더하기 핑크 하면은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초록 빼기 핑크 그러면 y제곱 빼기 y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공식을 까먹었더라도 요 과정은 기억을 해줘야 돼요. 보기차식을 처리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분자가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면 그러면은 분모랑 지워지면서 결국 얘는 y제곱 빼기 y 더하기 1만 남았을 거거든. 얘를 적분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 서연이가 적분 한번 해볼까요? 적분 한번 해. 어디 갔다 왔냐 얘는. 요렇게 그쵸? 자 요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겠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170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170페이지에서는 요렇게 생긴 fx를 계산해 가지고 f0이 0일 때 f-1을 구해라 그랬는데 일단 요 식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되니까 요거는 각각 적분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정리한 다음에 적분하는 게 낫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인테그랄로 본다면 자, 일단 요거는 전개하면 뭐니 소야? 그쵸.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전개시켜서 마이너스 붙일 거잖아. 그럼 일단 전개만 한번 시켜볼까? x까지 합쳐서 9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전개되죠? 근데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통째로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9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 그럼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니 소야?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그렇지 요렇게 요렇게 정리를 해주고 얘 적분하면 되는 거죠. 예안이 적분 한번 해봐. 오른쪽이요? 요거 적분해주라고. 마이너스 2 음. x 제곱 음. 플러스 2x 제곱 음. 마이너스 2분의 1x 음. 마이너스 플러스 그쵸. 플러스 C인데 여기서 지금 F0이 0입니다 조건 있죠. 요 F0이 0이라는 거는 적분상수 C가 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내주면 되겠지, 그치? 요게 fx야. 그러면 f-1을 계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서준아 답이 볼까?
마이너스 몇? 5? 3? 5? 5 아닌데? 이렇게 셋이하면 얼만데? 마이너스 2분의 9잖아. 마이너스 2분의 7이에요. 그죠? 자, 여기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인수분해만 잘 보인다면 간단한 식이죠? 그죠? 민정아, 딱 봐도 요거 약분시키면 뭐만 남아? x-1만 남고 뒤에는 뭐만 남아? x 플러스 1만 남겠지? 근데 또 걔네들을 더했네. x-1과 x 플러스 1을 더했네. 그럼 더하면 뭐만 남아요? 2x밖에 안 남아. 그래서 이 식은요, 인테그랄 2x dx입니다. 그럼 요거는 적분하면은 x제곱이죠? x제곱 플러스 c인데 문제에서 f-1이 3이라 그랬으니까 동미야, 요걸 활용하면 c의 값이 얼마란 얘기야? 3일까? 이번엔 f-1이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요. 이겠죠? c는 2입니다. 자, 그래서 fx의 식은 x제곱 플러스 2로 정해졌고, 그러면 f2의 값은 6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주 단순한 계산을 살짝 벗어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f'으로부터 fx를 구하기라고 했는데, 뭐 필수예제 8번은 미분을 해가지고 저게 나온 거니까 다시 적분을 해주면 뭐 끝나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적분만 하면 끝나는데, 자, fx는 얘를 적분한 식이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일 거고요. 빼먹지 말고 요거 붙여줘야죠. 그리고 요 적분상수를 처리하라고 f1이 2라는 조건을 준 거지. 그래서 f1은 1-2 플러스 c인데 요게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c가 얼마니? 3이네요. c가 3. 그쵸? 그러면 fx 나왔다.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 자, 이렇게 구하면 끝나는 거고, 이제 9번이 조금 어렵다. 9번. 자, 9번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 라지 fx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이 나왔어.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라지도 있고 스몰도 있고 이러면 풀기가 어렵죠. 그럼 우리가 이 식에다가 어떤 작업을 해봐야 우리한테 유용한 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식은요,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라지 f든 스몰 f든 한쪽이 사라져줘야, 그래야지 우리가 라지 f든 스몰 f든 뭘 하나 구할 수 있잖아. 그걸 구해야 나머지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라지나 스몰 중에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요 식의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봐야 됩니다. 자, 미분할 때 주의할 점은 라지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된다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얘를 미분할 때는 무슨 미분을 해줘야 된다? 곱미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 하나랑, 그렇게 두 가지 주의하시면 됩니다. 좌변은 라지를 미분한 게 스몰이니까 그냥 스몰 fx라고 쓰면 되죠. 그죠? 스몰 fx의 부정적분이 라지 fx였으니까 미분하면 스몰 fx라고 좌변을 쓰면 되고, 자, 우변을 이제 곱미분을 할게요. 자, 요거를 곱미분을 하면 서준이가 해보자. 뭐라고 써야 될까? 앞에 거를 먼저 미분을 하면 그냥 fx만 남죠. 그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그죠? x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게 곱미분한 거죠. 그리고 뒤에 있던 3차식도 그대로 미분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부정적분 정적분 가면은 막 적분이랑 미분이랑 막 섞여서 나온단 말이야. 그지?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다 보면 은근히 적분해야 되는데 미분하고 미분해야 되는데 적분하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않도록 익숙해지는 작업이 필요해. 자, 그럼 이렇게 미분할 때 좋은 점 뭐가 없어져요? 이거 없어져요. 그죠? 똑같은 게 사라졌어. 그리고 남아있는 식을 잘 보니까 자, x, f 프라임 x고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 것들 넘겨버리면 6x 제곱 마이너스 2x가 x, f 프라임 x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 x로 뭐 해버릴까? 나눠버려요. 그래서 f 프라임 x가 6x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프라임을 구하는 순간 이 프라임을 이용해서 뭐도 찾을 수 있고 스몰 fx도 찾을 수 있고 뭐 라지 fx도 필요하면 찾을 수 있고 그치? 그래서 이 프라임을 이용해서 그냥 fx를 찾을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은 이 식을 서연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렇게 만들려면 얘를 뭐 해주면 돼? 적분을 해주면 돼요. 얘를 적분. 그럼 얘 적분하면 뭐예요? 적분하면 여기 위에 1 있잖아 1. 그지? 1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1 해서 밑에 깔어. 얼마 돼? 2가 분모에 깔리잖아. 그러면 앞에 개수가 뭐가 돼? 3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리고 뭐도 플러스 c 붙여주면 요게 fx죠. 근데 문제에서 f0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0은 이제 적분상수 알려주는 거죠. c는 1이다. 이렇게. 그래서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 배웠던 부분 중에서 진짜 좀 굵직굵직한 부분, 기본이 되는 부분만 우리 쭉 복습을 한 거고 다음 주부터 다시 우리 전 진도 이어가지고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지금 요 프린트의 밑에 있는 문제들만 한번 풀어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부터 또 기말고사 대비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봅시다. 수고했어요.